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인터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친박 비박 의원들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시한까지 언급했죠.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서 명예퇴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유 원내대표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퇴를 향한 그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버티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유승민 의원이 작심하고 어차피 지금 대통령하고는 실질적으로 척진 거 아닙니까? 불구대천의 각오로 완전히 척질 것을 각오하고 버티기로 마음먹고 든다면 상당 기간 버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당 기간이라 하면 임기를 끝까지 다 채우는, 임기는 지금 내년 4월까지죠. 그거는 본인도 생각지 않을 거고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한 두세 달 정도는 저는 가능도 하리라고 봅니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도. 그런데 본인이 거기까지 그렇게 결사항전을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능은 하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당내의 이른바 친박과 비박의 새 대결에서 비박이 수적으로 월등하게 앞서거든요. 이른바 친박을 최대한 비슷한 사람까지 다 끌어모아도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160명 아닙니까? 예. 그럼 나머지 100명이 다 비박이냐? 친박이 아니면 비박, 그렇게 양도 일단으로 딱 나뉘어지지는 않겠지만 비박이 결집이 되면 8, 90은 총 된단 말이죠. 친박도 많이 잡아 60이고.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투표로 한다고 해도 이기는 것이고, 현재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지도부 중에서 친박 서청원, 이정현 의원,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은 김무성 대표 지도 체제가 와해될 위기가 높거든요. 그 구성원의 일부가 그러면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 구성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지경으로 가면은 현재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도록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친박계로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사도 물을 수도 없고, 최고위원들 중에 유승민 나가라 그러면서 압박한다고 사표를 내던지고 나오자니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론도 며칠 전에 CBS 노컷뉴스, 그다음에 갤럽, 오늘 발표된 내일신문 이런 데 보면 다 대통령이 유승민 대표에게 잘못했다, 거부권 행사도 문제고 사퇴 몰아내려고 하는 것도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도권 쪽 민심은 유승민 쫓아냈다가는 내년 선거 어려워진다 이런 거 좀 다들 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유승민 대표가 이것을 꼭 움켜잡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최대한 자신이 버티고 자신의 파워를 확인시키고 그리고 물러날 걸 보는데, 아까 조금 앞에 리포트에서는 이제 6일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라는 별칭도 있듯이 상당히 급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도 지금 청와대가 조금 유승민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는 안 하겠다, 그래서 내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를 불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참 졸렬하죠. 그때쯤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신상 발언 같은 걸 통해서 물러나가는 방안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청와대는 유승민 대표를 언젠가는 물러나게는 하겠지만 상처뿐인 영광이기 쉽고, 지금 언론에서 자꾸들 명예퇴진 이러는데 방금 유승민 대표가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2번을 부정했는데, 퇴진 중에 명예퇴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강제 하차시키는 거고 조기 퇴진시키는 거죠. 다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사표 낸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명분이나 이런 거 최대한 알려가면서 모멘텀을 잡아서 자기 스스로 나가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명예퇴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단어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당장 오는 6일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명예라고는 말씀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지만 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건가요? 메르스 추경을, 추경 어차피 국회 당연히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지금 나라 돈 15조 원을 더 쓰겠다는 것이니까 그거 그렇게 며칠 만에 되는 건 아닙니다. 개수 조정이다, 항목 조정이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고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청와대나 이른바 친박계 실력자들이 유승민 저 친구 왜 저래, 빨리 나가야겠구만 이렇게 하고 쌍심지를 켜고 쫓아낼 수는 없는 명분을 현재는 유 대표가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지금 비박계 의원들도 상당히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뭐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네.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이재호 의원을 비롯해서 중도 사퇴는 절대 안 된다. 예.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판세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까 1번 첫 번째 말씀드리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수적으로 따지면 물론 비박계가 이깁니다. 그러나 보수 여당, 보수 집권당의 특성상 우리나라 여지껏 한 40, 50년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볼 때 대통령을 이기는 당은 없었어요. 예. 딱 한 번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세종시 원안으로 할 거냐, 뭐 과학 경제 벨트로 가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수정안이 맞붙었을 때 지금의 대통령인 박근혜 한나라당 당대표가 결사 반대해가지고 원안대로 가자, 즉 노무현 정부 때 세우는 대로 가자 하면서 당내외적으로 박근혜 정치인을 우뚝 서게 만든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주 이례적인 한두 건 빼고는 대통령을 이기는 여당은 없었는데, 보수 여당은 이번에도 판세 변화까지 가긴 힘들 겁니다. 대통령이 뭐 시쳇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물러설 수 없게 아주 전쟁에 나가는 장수처럼 콕 집어가지고 대구 사람들 저 사람 떨어뜨리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박계들이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내년 총선 끝나자마자 대통령 힘이 빠질 게 확실하다면 지금 아마 이거 큰 사단 났을 겁니다. 항명파동이 있고 청와대 뭐 각성하라고 그럴 텐데 내년 총선이 끝나고도 1년 6개월이나 더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재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간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달라들진 못할 거다. 그래서 판세 변화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판세 변화를 도모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 이렇게. 네. 네, 그 비박계 의원들 측에서 의총을 열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뽑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렇게 사퇴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원총회의 경우에는 친박계나 비박계나 결국에는 상처만 남기게 될 거다. 그렇죠.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예. 과연 의원총회까지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의원총회는 열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평론을 한다면서 절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예.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의원총회는 의원들 다 모여서 말하자면 찬반 양론 손들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그게 안 될 때 팽팽할 때는 지도부에 일임한다 하고 이제 끝내는 게 상례고 이 경우는 지금 최고위원회 즉 지도부에다 맡길 사안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상 원내대표 옛날 말로 원내총무 의원총회에서 뽑게 돼 있는데 사퇴에 관한 건도 의원총회에서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설령 아니다 의원들 대다수의 뜻은 현 유승민 대표 계속 하시오, 즉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재임론, 신임론이 나오든 사퇴해야 한다라고 나오든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느냐가 그 자체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비박계가 친박계보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대통령 이렇게 말하지만 유승민 당신 좀 더 하시오, 원래 임기 채우시오,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순간 당과 청와대는 이제 완전히 서로 루비콘강을 또 건너는 거죠. 대통령 체면은 그야말로 체면과 권위와 이건 한꺼번에 당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당청 관계 지금 뭘 모색한다? 그 순간에 깨지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친박계에서는 처음에는 의원총회 소집하자 그래가지고 의총 소집서까지 만들어 놨는데 손에만 쥐고 있지 제출하지 못해요. 왜? 바로 이 점 때문에. 개헌안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건 찬성했지만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표결에는 불참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입장. 왜 그러냐? 무기명 비밀투표거든요. 만에 하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그것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였는데 국회법 개정안 이거 위헌십이 없다. 청와대에서 좀 이상한 트집을 너무 세게 잡는다. 입법부 길들이게 하자는 것이냐. 그러면서 재의결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211명의 의원이 동의했는데 그때도 친박계들은 반대했었어요. 이미. 친박계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여야가 합의를 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처럼 211표가 나오리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런 것도 염려되니까 본회의는 들어가되 표결에는 불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못 믿는 판에 의원총회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청와대가 얼마나 졸렬하냐면 내일 원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예. 결산을 해야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상.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예요. 즉 유승민 원내대표예요. 유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에는 참석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우리 가서 설명 안 하겠다 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자체를 보이콧 해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기억하는 한 전례가 없는 우리나라 국회 대정부 관련사에서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아니 청와대 입김이 그렇게 중요해서 언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까지 누가 하니까 안 되고 이렇게 콩나라 배나라 이러느냐. 이러면 우리 또다시 국회 공전시킬 수밖에 없다. 전면 보이콧 하겠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이거 메르스 추경 빨리 하자는 거 아닙니까? 졸렬하고 쪼잔합니다. 예,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무언의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승민과는 같이 안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국회를 공전시키면서까지 그러니까 아마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재상정될 때 알아서 처신해달라 아마 이런 사인 같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역시 계속 장고 뒤에 악수라고 며칠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며칠 만에 나온 반응이 영 정치적으로나 미숙하고 현명하지 못합니다. 아마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채점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석간 내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런 게 읽혀지더군요. 참고로 내일신문의 여론조사는 뭐 이 시간이면 많이들 보셨겠지만 응답률이 22%를 넘겼기 때문에 꽤 높은 응답률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